나는 어릴 때 시골에서 자랐는데 그곳은 드라마 전원일기에 나올 법한 말 그대로 깡촌이었다. 바쁜 모내기철이나 추수 때가 되면 동네에 그나마 하나 있는 구멍가게도 문을 닫았고 과자라도 하나 사 먹으려면 자전거로 20분을 달려서 읍내까지 나가야만 했다. 내가 10살이었던 그 해의 겨울, 맞벌이를 했던 부모님은 항상 늦은 저녁이 되었어야 집에 왔고 그날따라 조부모님도 아침 일찍 외출을 하여 날이 다 저물도록 돌아오지 않았다. 나는 6살 어린 동생과 둘이 집에 있었는데 당시 살던 집은 마당이 넓은 2층짜리 시골집이었다. 2층으로 이어진 계단은 집 밖에 있었는데 각 층이 독립된 구조라서 2층에 세를 줬다가 비어있는 상태였다. 집 안에는 문을 잠근 상태로 쓰지 않은 작은 방이 하나 있었고 할아버지가 각종 농기구와 공구를 보관해둔 지하실도 있었다. 전에 호기심에 지하실에 한번 내려갔다가 손가락만큼 두꺼운 지네를 본 후로는 지하실 입구만 지나가도 겁을 먹곤 했었다. 화장실은 부세식으로 집 밖에 있었는데 마당 깊숙한 곳에 있는 데다 그 바로 앞에 감나무까지 있어서 낮에도 볼일을 보러 가기 꺼려지는 곳이었다. 그 시절에는 동네길에 변변한 가로등도 없어서 해가 지면 온 동네가 어두컴컴한 게 쥐죽은 듯이 조용해졌다. 한겨울에 외진 시골 마을은 해가 빠르게 저물었고 그날은 겨우 4살 먹은 어린 동생과 함께 텅 빈 집에 있으려니 괜히 무서운 생각이 들었다. 얼마 전에 아버지와 함께 안방에서 불을 끄고 함께 봤던 토요 미스테리 극장이 떠올랐던 것이다. 생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고 너무 무서웠던 나는 어른들이 돌아올 때까지 밖에서 시간을 보내기로 했다. 어린 동생은 추워서 나가기 싫다며 울었고 나는 과자를 사준다고 꼬드기며 동생을 자전거 뒷자리에 태웠다. 그렇게 20여 분을 달려서 읍내에 도착한 나는 동생에게 과자를 사준 뒤 오락실로 향했다. 평소에는 부모님이 절대로 가지 못하게 했던지라 꽤 오랜만에 가는 것이었다.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앉아서 놀다가 돈이 다 떨어질 때쯤 시계를 보니 저녁 9시가 넘어가고 있었다. 간만에 하는 오락에 정신이 팔려서 무려 3시간이 넘도록 게임기를 붙잡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옆에서 오락에 빠져있는 동생을 데리고 나왔고 서둘러 자전거에 태운 뒤 집을 향해 힘껏 페달을 밟기 시작했다. 그렇게 10여 분 정도를 달리자 저 멀리 불이 켜진 동네 전경이 보이기 시작했고 나는 집에 가면 어른들에게 크게 혼날까 두려워서 다소 급하게 페달을 밟았다. 그러다가 중간에 평소에는 잘 다니지 않는 농길로 방향을 틀었는데 그곳은 폭이 좁은 비포장 도로긴 해도 집으로 가는 지름길이라 시간을 단축할 수가 있었다. 정신없이 페달을 밟고 있던 그때 맞은편에서 자전거 한 대가 다가오는 게 보였다. 사방이 어두웠던 탓에 자전거가 몇 미터 앞으로 다가올 때까지도 알아채지 못했는데 그쪽이 우리를 먼저 발견했는지 자전거 배를 울려서 그 소리를 듣고서 알아챘던 것이다. 지름길은 밖으로 이어지지 않고 마을 안쪽으로만 통했고 동네의 다른 아이라고는 나와 동갑내기 친구 한 명이 전부였다. 이 동네 어른인가 싶었던 나와 동생은 자전거에서 내린 후 길가 옆 논두렁에 바짝 붙어 서며 맞은편 자전거가 지나가기 수월하도록 공간을 만들어 주었다. 잠시 후에 자전거가 우리 옆을 느릿느릿 지나갔는데 그것은 뒷칸에 짐을 실을 때 사용하는 그런 큰 자전거였다. 내가 타면 페달에 발이 겨우 닿을 정도로 큰 자전거였는데 막상 그걸 타고 있는 사람은 체구가 아주 작은 아주머니였다. 주변이 워낙 어두워서 얼굴이 제대로 보이지 않았지만 일단 이 동네 어른이겠지 싶어서 얼른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다. 하지만 아주머니는 아무런 대꾸도 없이 우리 옆을 그냥 스쳐 지나갔고 자전거는 이내 어둠 속에 묻혀 사라져버렸다. 덜컹거리며 비포장길을 지나가는 소리도 금세 사라졌고 동생을 다시 자전거에 태우려고 입을 여는 순간
혀에서 아주 쓴맛이 느껴졌다. 마치 샴푸로 머리를 감다가 거품이 입에 들어갔을 때 느껴지는 그런 맛이었는데 이게 갑자기 뭔가 싶어서 인상을 확 쓰면서 침을 뱉어버렸다. 그렇게 동생을 자전거에 태우고 다시 부지런히 달려서 집에 도착해보니 할아버지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서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이놈의 손들아, 어디 갔다 이제 오노? 버뜩 씻고 온나? 할배랑 밥 먹자. 할아버지는 꾸중 대신 다정한 얼굴을 하고 우리를 반겨주셨고 나와 동생은 조부모님과 함께 늦은 저녁을 먹었다. 그때 내가 아까 논길에서 자전거 탄 아주머니를 봤다고 했는데 처음에는 별다른 반응 없이 내 이야기를 들어주던 할아버지 얼굴이 점점 일그러지는 것이다. 나는 무심코 이렇게 말했다. 그 아주머니 지나가고 나서 갑자기 쓴맛이 났는데 이상하게 아직도 입안이 써요. 그런데 그 순간 여보, 당장 밥상 치우고 가서 몽둥이 가져오소. 버뜩! 너희들 숟가락 놓고 일어나라. 할아버지는 평소에 단 둘뿐인 어린 손자들을 오냐오냐 감싸면서 단 한 번도 언성을 높인 적이 없는 분이었다. 그런데 그런 할아버지가 느닷없이 효자손을 가져다가 나와 동생이 종아리를 사정없이 때렸던 것이다.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그토록 화를 내는 것은 정말 처음이었다. 우리는 영문을 모르고 한참을 엉엉 울었고 마침 퇴근하고 집에 돌아온 부모님이 급히 달려와서 할아버지를 말렸다. 너희들 저기 마루에 나가서 무릎 꿇고 손들고 있어라. 그리고 아범은 안방으로 들어온나? 그렇게 부모님은 할아버지를 따라 안방으로 들어갔고 잠시 후 마루로 나온 아버지는 우리를 힐끗 쳐다보더니 꿀밤을 한 대씩 때리며 이렇게 말했다. 아이고 임마들아, 뭐한다고 해지는 줄도 모르고 그래 읍내에 있었노? 어이? 버뜩 들어가서 자라. 그 말에 나는 풀이 죽어서 동생을 데리고 방으로 들어갔고 갑자기 피로감이 몰려와서 곧바로 잠이 들었다. 얼마나 지났을까? 할머니가 깨우는 소리에 눈을 떠보니 새벽 2시가 조금 넘어 있었다. 나와 동생을 데리고 대문 밖까지 나간 할머니는 우리에게 대문을 등지고 서라고 하더니 그 추운 한겨울 새벽에 속옷을 뺀 나머지 옷을 전부 벗으라고 했다. 어린 동생이 춥다고 징징거리자 할머니는 빨리 하라며 버럭 화를 냈고 바가지 한가득 가지고 나온 굵은 소금을 우리 몸 구석구석에 뿌려대기 시작했다. 소금이 가득 담긴 바가지가 텅 비자 할머니는 우리에게 바닥에 뿌려진 소금을 맨발로 밟아서 발바닥에 벅벅 문지르게 했다. 그 후로 별다른 일 없이 세월은 흘러갔고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 가족은 아파트로 이사를 가게 되었다. 시골 동네는 재개발 구역으로 지정되어 전체가 헐린 후 아파트가 들어섰고 조부모님은 10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하루는 어머니와 함께 우리 형제가 어릴 때 찍은 사진을 보며 옛날 이야기를 하다가 문득 그때 그 일이 떠올랐다. 내가 그날 할아버지가 우리에게 왜 그렇게 화를 낸 거냐고 묻자 어머니는 마음 약한 동생에게는 절대로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며 숨겨진 이야기를 들려주셨다. 때는 아버지와 어머니가 막 결혼했을 무렵 당시 동네에는 과수원을 하던 집이 있었는데 그 집 아주머니가 읍내에서 농협과 모종 상점을 운영하던 혼자 사는 남자와 외도를 했다고 한다. 뒤늦게 모든 사실을 알고 이성을 잃은 과수원집 아저씨는 아주머니를 마구 때렸고 동네 주민들이 아저씨를 말리는 사이 아주머니는 맨발로 도망쳐버렸다고 한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에 동네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마을 공동창고에서 아주머니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아주머니는 제초제를 마시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는데 경찰들 말로는 도망쳐 나온 그날 밤에 사망한 것 같다고 했다. 과수원집 아저씨는 장례식장에도 오지 않았고 내내 집에 틀어박혀 있다가 어느 날
아무도 모르게 마을을 떠났다고 한다. 장례식은 대부분 아주머니의 가족들만 자리를 지켰다고 하는데 동네에서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으니 주민들 대부분이 서로 눈치만 보다가 참석하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 후로 몇 년이 지나자 사람의 발길이 끊긴 과수원집은 엉망진창이 돼버렸는데 관리가 되지 않으니 나무들도 모두 죽고 마당엔 잡초만이 무성했다고 한다. 그 무렵 동네 어른들 사이에서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는데 장날에 읍내에서 술을 한잔 마시고 집에 돌아오면 논길에 과수원집 아주머니와 비슷한 행색의 여자가 나타난다는 것이다. 그 길은 바로 문제의 그날 나와 동생이 지나온 곳이었다. 처음에는 모두 술김에 헛것을 본 걸로 여겼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비슷한 일을 겪는 사람들이 늘어났고 할아버지의 동네 친구분 역시 그 일을 겪고 며칠 동안을 끙끙 앓았다고 한다. 결국 주민들은 해가 진 밤에는 혼자 그 논길로 다니는 걸 금기시하게 되는데 할아버지는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되도록 낮에도 그 길로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한다. 그 후로 몇 년을 아무 문제 없이 잘 지내다가 갑자기 나와 동생이 그 여자를 봤다는 말을 하니 할아버지 입장에서는 놀랄 수밖에. 보통 우리 형제는 날이 저물기 전에 집에 돌아오곤 했는데 그 늦은 시간에 하필 그 길을 지나쳐 올 줄은 할아버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모양이다. 나와 동생이 잠이 든 사이에 조부모님은 동네 뒷산에 있는 절에 가서 도움을 청했고 스님이 알려준 대로 우리에게 소금을 뿌렸던 것이다. 이야기의 마지막에 어머니는 이런 말을 덧붙였다. 니 그때 입 벌렸을 때 쓴맛 났다 했지? 너가 할아버지 친구분이 그 일 겪고 며칠을 집에 누워있을 때 할아버지가 병문안을 갔는데 그 친구분이 그러더란다. 한 잔 먹고 집에 빨리 가려고 논길로 걸어가다가 그 여자를 딱 마주쳤는데 놀라서 입으로 숨을 헉 들이키는 순간에 입에서 쓴내가 진동을 하더라고. 농사 지을 때 뿌리는 농약 있지? 가끔 맞바람 불어서 그게 입에 들어갔을 때 나는 그 쓴맛이었다 안 가나?